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치 참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30년째 마을 주민들 곁을 지켜온 부천 세롬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양 지역 교회들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방에 나섭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 등에 직접 참여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성과 전문성이 탁월한 목회자나 평신도가 국회에 진출해야 정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각 정당의 정책을 제안하는 간접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교계가 공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김동춘 교수는 이에 대해 정치 참여 방법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정치를 교회의 이익을 찾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정치 영역을 선교의 목적으로 복음화의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정치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상당히 이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기독교적 정치란 사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내가 택한 후보가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후보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좋은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올바른 가치들을 실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후보들을 선택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보다 어떤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 후보라고 해서 아무 비판 없이 표를 주기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세부 공약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목회자와 온 성도가 마을 살리기에 올인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내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설립하고 독거 어르신들에겐 반찬을 제공하며 최근에 마을 축제를 기획하기까지 했는데요. 마치 지역 사회복지사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천 세롬교회를 정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에 위치한 세롬교회는 1986년 현 위치에 자리 잡은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사역을 마을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30년째 담임하고 있는 이원돈 목사는 개척 초기 교회를 짓기 전 타가소와 공부방을 먼저 세워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영세 공장이 많던 대표적인 도시근교 빈민 지역으로 부모들 대부분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함께하는 교인들 역시 각자 사재에 있는 책들을 모아 글방을 만들었고 이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가족도서관으로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건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선 온 마을이 살아나야 한다는 이 목사의 신념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특별히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회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특별히 지역을 살리면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무너져가는 이웃들에게 생명망을 짜는, 안전망과 생명망을 짜는. 섬김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세롬교회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인 마을 공동체 설립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카페와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탄생시켰고 부천국제영화제 기간 열리는 마을 축제에는 첫 회 약 1000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롬교회는 인근 교회들과 연합해 매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심야식당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방송국도 운영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 교회의 열정이 마을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있는 불신, 불안, 자폐, 공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치유하면서
지역사회가 화합이 되고 지역사회가 교회 화합이 되고 또 우리 국가가 새로운 이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목사는 앞으로도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사역이 아닌 지역을 위한 기도와 신방에 힘쓰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한 주간 전 세계 주목을 끌었는데요. 세계의 대결이라 불린 이번 대국으로 인공지능 발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이 금융, 의료, 교육 등 일상 모든 영역에 적용될 시기가 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미래 인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봇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불안이 커지고 불평등과 소득 격차도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또 인공지능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덕, 윤리, 법적 문제도 과제로 떠오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규범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회 대응도 필요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지도란 책에서 교회가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불안이 커지는 미래엔 가치관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교회가 성경에 입각한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웃과 사회를 품는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가 제2의 부흥을 위한 향후 주력 사업으로 인문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안양 지역 교회들이 이에 적극 동참키로 했습니다. 안양시는 16일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개최하고 관내 종교단체와 대학교, 교육지원청과 힘을 합쳐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약식엔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내 4대 종교단체 대표들과 인근 5개 대학 총장,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안양 지역 교회들은 앞으로 독서 강좌와 같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재능 기부를 통한 특강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각 교회 도서관, 교육관 시설도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할 방침입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김창곤 대표회장은 700개 교회, 20만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비롯한 시민 인문 역량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심각한 게임 중독이 아동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게임 중독이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과 불안, 폭력성을 키운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군대 내 이슬람 가정 자녀의 입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는 24일 세미나를 마련해 군대 내 이슬람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독교 시민단체 좋은 교사 운동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교육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단체는 오는 21일 각 정당의 전문위원 등을 초청해 정책 대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앙을 가진 타투이스트들의 그룹 전시회가 18일부터 이틀간 가로수길 블루스톤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타투란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6명의 유명 타투이스트들이 참가해 밝고 긍정적인 타투 문화를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